자, 3부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매슬로우의 이론에 대해서 배웠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는 혹은 충족되고 혹은 충족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자연적인 존재라는 어떤 특징을 전제로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는 크게 basic needs, security needs, social 혹은 love needs, 그 다음에 esteem, 존경의 욕구,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 한계점은 존재한다. 욕구가 반드시 베이직 니즈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3단계 혹은 4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구가 계속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의 욕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 의식주의에 관한 거 그렇죠. 뭐 멋있는 옷을 사 입었어. 내 딴에는 막 옷을 비싼 걸 사 입었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친구는 더 좋은 옷을 입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 경우 그 옷 입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욕구가 더 커지는 거지.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로 와서는 이제 맥그리거의 연구를 한번 볼까요? 맥그리거도 마찬가지로 매슬로우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학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가 연구한 어떤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인간을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라는 거, 욕구가 있는 존재.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슬로우 이론과 다르게 인간이 또 욕구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어떤 측면도 있냐면 합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먹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누워있기 좋아하고 자는 것도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인간다운 활동을 하죠. 때로는 공부도 하기도 하니까,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봅시다. 맥그리거의 XY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그리고 이 XY로는 참 재밌어요. 일단 거기 표에 있는 X형 인간 특징, Y형 인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Y형 인간이 있고 X형 인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X형 인간과 Y형 인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기부여 방식도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인간이 X형의 어떤 특징을 갖는 인간이 있고 Y형의 어떤 특징을 갖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된다. 자, X형 인간을 보면 너무너무 저랑 비슷해요. 자, 우원이는 대부분 사람들은 일을 싫어한다. 우원은 일을 싫어한다. 그죠? 직장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빨리 퇴근하거나 퇴근 안 하는 거죠. 그죠? 아니, 다툼 미쳤나봐. 빨리 퇴근하거나 출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런 말들 해요. 월, 화, 수, 목 시간은 너무 길고 토일은 너무 빠르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었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이제 동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동영상 촬영하기 전까지 상당히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거는 이제 나의 어떤 내 마음이고, 그죠? 그걸 또 극복을 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야망과 책임감이 없으면 지시가 필요하다. 그건 조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 모든 사람이 야망과 책임감이 없으면 지시가 이건 좀 반대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하죠. 그 다음에 조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없지. 그런가요? 약간 X형 인간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맥그리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보내요. 일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뭐 책임감이 없어. 책임감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죠? 안전에 대해서 사람이 관심이 있죠. 저도 군대에 갔을 때 상당히 안전의 욕구가 커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치기도 잘하고 특히 이제 총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니까. 자, 요거 4번도 좀 동의를 해요. 그죠? 안전에 관심이 있죠. 뭐 이런 생각도 전해요. 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제 워낙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니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전에 관심이 있죠. 뭐 지금 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사고는 좀 그렇고. 자, 어쨌든 그러니까 X형의 어떤 유형의 특징을 보면 인간이 굉장히 타율적인 존재, 그죠? 타율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욕구가 있고, 그죠? 욕구가 큰. 욕구라기보다는 본능이란 말이야, 본능. 본능적인 측면이 강한 인간. 근데 Y형 인간은 내용이 재밌어요. 일은 놀거나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것도 내가 볼 땐 좀 오버한 것 같아.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죠? 일은 놀거나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죠. 일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를 들면은 집에서 육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육아를 한다고 할 때 육아하는 게 일이죠. 그것도 그게 쉽거나 노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워요? 힘들죠. 여러분들 아직 이제 결혼한 친구들은 거의 없을 텐데 결혼해서 아기를 육아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할 텐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다고요. 일은 쉽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는 빈정이 상하죠, 그죠? 두 번째,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를 한다. 자기 지시. 자, 예를 들면 이제 흡연과 급연을 한번 봅시다.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피우다가 이제 한 6, 7년 정도쯤에 이제 금연을 했는데 이 금연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기 지시와 통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담배를 끊은 지 일주일 되는 날은 막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옆에서 야, 한 대 펴도 돼? 막 이런 말이. 그만큼 이제 니코틴 중독이 강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완전 금연 성공을 했지만 야, 금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를 한다? 어렵죠, 그죠? 통제하기 어렵죠. 이런 사람은 그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상력, 독창성, 창조력을 가진 조직 구성원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극소수야, 그죠? 그 다음에 수행한 과업에 인정을 받고 긍지를 느끼는 경우 목표에 몰입. 내재적 동기부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뭐 일단 조직 구성원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많이 줘야죠, 그죠? 그래야 동기부여 되죠. 예를 들면 한 달에 급여를 50만 원 받는데 야, 이거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한 달 월급을 50만 원 준다고 하면 생활이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Y형 인간을 봤을 때는 인간이 특징을 상당히 자율적이고, 그죠? 어떤 경우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여기다 베리 합리적. 기계처럼 돌리고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할 때 XY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그 인간관계학파,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욕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맥그리거는 Y형 인간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극단으로 XY로 나누게 했지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는 X형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떤 쪽에서는 Y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동기부여를 할 때는 방식을 달리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X형 인간하고 Y형 인간하고 어떻게 다르게 동기부여를 시키냐면 욕구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X형 인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떠올려 보면 주로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줬을 때 동기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5가지 욕구 단계 기억나요? 베이직 니즈, 그 다음에 세큐리티 니즈, 소속, 사랑, 여기 소셜이라고 쓰면 S라고 겹치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죠? 이 5가지 중에서 통상 베이직 니즈나 세큐리티 니즈를 우리가 저차원 욕구라고 해요. 같은 인간관계 학파니까 매슬로우, 그리고 매슬로우보다 후대에 연구했으니까. 이 맥그리거 연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에 등장한 이론이거든요. 매슬로우의 이론은 40년대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맥그리거가 매슬로우의 연구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저차원적인 욕구,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욕구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죠. 고차원적인 욕구는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4번 같은 경우 보면 내재적 동기 부여니까, 그죠? 내재적 동기 부여니까 보상 안 하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껴. 자아실현이잖아 이런 것들은. 사실 자아실현도 가만히 보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인데, 그죠? 어쨌든 매슬로우 이론을 차용해서 X형 인간은 일반적으로 저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3단계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저차원적인 욕구에도 붙을 수 있고 고차원적인 욕구에도 붙을 수 있고 뺀 거예요. 그 다음에 Y형 인간의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은 존경의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X이론, Y론을 쭉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18페이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X이론은 조직 구성원들의 하위 욕구, 이게 저차원적인 욕구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동기부여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Y이론은 인간의 존경의 욕구라든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서 그들의 어떤 자율성이나 책임성,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 조직에서는 인간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이 다양할 테니까 X형 인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Y형 인간의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 2가지가 교묘하게 섞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동기부여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한테는 일단 저차원적인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 나중에 이제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이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직의 주된 요건이 대부분 급여에 의해서 발생되거든요. 그게 충족이 돼야 내가 뭐 존경을 받는다, 자아실현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지 급여는 적게 준 상태에서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소용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월급 50만 원 받는데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고 있어. 그런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5장을 마치겠습니다. 5장을 마치고요. 우리 6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장 들어가기 전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잘 나오나? 잘 나오네. 우리가 이제 5장에서 이제 구분을 하면 여기 클래시컬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자꾸 제가 반복해서 쓰냐는 이유는 이제 지금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한 학자와 이론은 100%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공인회계사 공부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경영학 과목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그리고 뭐 경영 지도사라든가 노무사 시험 다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관련돼서 뭐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일단 클래식 어프로치 그러면 세 명의 약자를 꼭 기억해라. 누구? 테일러, 그 다음에 페어, 그 다음에 베버. 그리고 테일러 그러면은 누구예요?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과학적 관리법, scientific management, 그죠? 페어 그러면은 일반 관리론, 일반 관리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의 그냥 책 제목을 따서 General and Industrial Management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관리론. 시기도 1911년, 1916년. 그리고 우리 테일러 이론하고 페어 이론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었어요. 그죠? 직무 중심이다, 조직 관리 중심이다. 그리고 베버도 마찬가지로 관료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직 관리 이론에 가깝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관료가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적법성을 갖잖아요. 그죠? 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거대해진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14가지 원칙하고 6가지 활동 14 principles하고 6 activity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 과학적 관리법에서 얘기하면 모션 스터디와 타임 스터디 얘기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havioral approach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이오와 의 호손 연구 여기 다 있을까? 메이오에 의한 호손 연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니까 호손 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같이 해보세요. 정리할 때 메슬로우의 need hierarchy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XY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름 딱 써놓고 시험 공부할 때는 해당 내용들을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뭐가 중요했지? 효율성이 중요했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자율적인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이었어. 반면에 호선 연구는 그러니까 비교돼갖고 시험 문제 잘 나오겠네. 호선 연구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메이오의 하버드의 메이오가 연구를 했다. 인간이 처음에는 능률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했는데 인간이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서 인간관계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메슬로우하고 맥그리거는 철저하게 조직 행동이다. 왜냐하면 동기부여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기본 바탕은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다. 왜? 그래야 욕구 충족시켜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메슬로우의 욕구는 5단계다. 그리고 X형, Y형에 따라서 맥그리거는 인간의 동기부여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4부 가보죠.